네, 앞서 말씀드린 중국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경제 지표가 지난 주말에 대규모로 발표가 됐는데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경기 연착륙 과정이지만 중국의 경기 수축 국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전월보다는 0.1에서 0.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률표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경제 성장이 L자형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특히 새로운 지도부들이 인프라 투자라든지 신형 도시화 같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중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 축소를 소홀히 했던 것이 아무래도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수출은 1% 증가에 그치면서 재고 물량이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상산자 물가 지수도 연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커다란 우려 사항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의 수출이 허위 수출이 이제 밝혀지면서 1% 증가에 그쳤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신규 대출도 4월 달보다 무려 1,200억 위엔 정도가 줄어든 6,600억 위엔으로 나왔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의 실물 경기가 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성장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화면으로 그림으로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성장률을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장률 지표를 보시면은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5월 달까지 20.4%로 매달 0.2%포인트씩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좀 14%대 성장을 보여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허위 수출로 밝혀지면서 실질 수출은 5% 전후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1%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그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상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거래 물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다는 점은 중국의 재고 조정이 쉽게 진행되지를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것이 재고 물량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재고 조정이 언제쯤 좀 마무리 국면에 돌입을 할까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19개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재고 조정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재고 조정은 한 6개월 정도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7.5% 전후로 떨어지게 되고요. 하반기에는 7.3%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의 출하와 재고 밸런스 부분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 정책을 좀 조기에 집행을 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고를 줄이는 과정을 펴왔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이런 정책이 약발이 안 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지표를 보면요. 1달러 정도 GDP 대출을 늘리면은 GDP 상승 효과는 불과 17센트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7년 리먼 쇼크가 오기 이전에 83센트에 비해서 크게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푼다고 중국은 바로 GDP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 그 개혁 작업을 지금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여러 가지 금리 인하를 좀 단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지금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산업군을 육성하고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또 어떤 산업군이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경험을 보더라도 앞으로 중국은 추세적으로 경기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둔화되는 그런 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 신흥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소비 주도로의 성장 방식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형 그 산업을 육성시킨다든지 환경 보호나 민생 개선과 같은 네 가지 산업을 발전 전략을 펼치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하반기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앞으로 3년간 더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화력발전소 건설이라든지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찾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7천조 원을 투자하는 도시화 사업들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통과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식품,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산업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한자녀 정책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호적 제도를 개혁시켜주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1차적으로 의약품이라든지 의학 서비스 쪽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이와 동시에 분유라든지 우유, 식품, 학습지, 화장품과 같은 산업들이 앞으로 중국의 새로운 소비 동력으로 부각이 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하반기 증시에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 자체는 우리가 뭐 기대할 만한 수준이 없겠지만 내부적인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보자면은 중국의 내부는 좀 변화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낡은 엔진이라고는 중후정대한 산업에서 이제 새로운 성장 엔진이 그 IT라든지 그리고 도시화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그 새로운 환경과 관련된 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이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런 산업들이 활발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지금 크게 부응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매년 GDP가 소비 그 견인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45%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트렌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통이라든지 교육, 의료, 통신, 관광,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같은 시장들이 지금 그 부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소비주들을 찾는 움직임이 앞으로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한 소비주들 우리도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미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동북아시아 경제와 관련해서 주목해볼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환율, 미국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것이 중국의 환율 정책인데 환율에 대해서는 이번엔 다루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중국은 이번에 그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고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런 협정이 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라든지 통상 마찰,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TPP에 참여는 당장 하기는 힘들겠지만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이라든지 외환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이 나온 다음에 서서히 참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위안화 환율은 이번에 주요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요. 7월 달에 있는 미중 고위 경제 전략대회에서는 이 내용들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올해 초에 위엔화와 관련해서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10월 달 공산당 당대회 전후에서 중국이 위엔화의 하루 변동폭을 1%에서 최대 2.5% 전후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금리 자유화 그리고 위엔화의 자유 변동제로의 전환 그리고 부동산과 증권 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예금 보험 제도를 곧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우리 증시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엔화는 7월 달 미중 고위 경제 전략 대회까지는 1달러에 6.1위엔에서 1.1위엔까지 아마 서서히 절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증시에 아주 큰 모멘텀이 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내부 경제의 변화가 포착되는 만큼 앞서서 말씀해 주신 업종군에 따른 우리 증시의 수혜도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한 종목들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